네, 아,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신승목입니다. 저는 오늘 2019년 6월 10일 오후에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검의 민원실에 한기총 정광훈 목사를 저 형법 제90조 내란 선동 선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내란 선동 선전죄로 요새 고발이 좀 잦아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판례는 2014도 10978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고, 요 판례를 근거로 한기총의 정광훈 목사가 발언한 내용은 지금 총 5회, 5회에 걸쳐서 아마 계속해서 한기총 정광훈 목사를 아웃시키기 위해 빨리 감옥에 보내드리기 위해서 고발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 첫 번째 고발을 했습니다. 오늘 고발한 내용은 작년 2018년 12월 17일에서 19일경 경기도 광주에 있는 수련관 수양원에서 약 100에서 150여 명 목사 부부가 모인 그 자리에서 정광훈 목사가 청와대로 쳐들어가서 총으로 사살되는 한이 있더라도 문재인을 3월 2일 전까지 끌어내자 그런 식으로 내란을 선동하는 발언을 했고요. 이에 동조하는 목사 부부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는 그런 영상들이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한기총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오늘 고발장을 접수했고요. 내일은 자유한국당 차명진, 말도 많고 탈이 많은 자유한국당 차명진 의원을 2차 지난번 한번 고발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 위반, 요 사안은 명예훼손 중에서도 가장 큽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사건 중에서 가장 형량이 높은 그 사건으로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빨갱이라고 발언 또는 정보 페이스북에 게시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내일 자유한국당 차명진 씨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내란 선동 선전 혐의로 고발을 할 계획이고요. 다시 또 수요일에는 제가 제보받은 자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한기총 정광훈 목사를 총 5회 중에 두 번째 2019년 6월 12일 수요일에는 정광훈 목사를 두 번째 내란 선동 선전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지금 고소 고발할 사안들이 워낙 많은데요.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을 작년 2018년 2월 6일인가요? 북한 예술단이 망경봉호를 타고 묵화항에 입항하려고 하는 것을 반대한 조원진 씨가 대한애국당 당원들을 총동원 내려서 묵화항에서 대대적인 불법 집회가 열렸는데요. 그 당시 미신고 집회된 건 확인했고, 제가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지금 좀 더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돼서 대한애국당 조원진 씨를 마찬가지로 집시법 위반, 그리고 미신고 집회를 하면서 방화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인공기, 그리고 한반도기를 불태우는 방화도 했기 때문에 그 건과 관련해서 이제 고발 예정이고요. 그리고 요즘 2019년 5월 10일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애국당 당원들이 불법 천막을 설치한 이후로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애국당 당원들이 온갖 모욕과 폭행을 일삼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두 차례 폭행을 당했고, 그리고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종로경찰서에서 저를 폭행한 피의자는 현행범 체포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제가 영상 촬영한 걸 이제 주말 내내 이제 보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모욕과 폭행한 박사모 회원들이 약 30명 정도 됩니다. 이 박사모 회원들은 제가 틈틈이 이제 영상 증거 자료는 명백히 있기 때문에
요 박사모 회원들 30여 명을 모욕과 저에 대한 모욕과 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한꺼번에 30여 명을 소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좀 우리 기억에서 워낙 사건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잊혀져 있는 지금 지난 4.3 보궐선거 관련돼서 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훈 후보가 그 경남FC 유료 구장에 그 경기장에 그 불법 난입을 해서 선거 유세를 한 것과 관련 당시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경남 선관위는 그 공직선거법 제 160조 2항을 근거로 해서 위반한 건 맞지만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그 당시에 고발하면서 대법원 판례 여러 개를 이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도 아마 민주당 의원님 여러 명께서도 입장 표명을 하셨는데, 대법원 판례 과거에서 이와 같은 사례, 공직선거법 제 160조 1항과 관련돼서 처벌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백히 그 정확히 적용을 하면은 황교안 대표와 강기훈 후보에 대해서는 전 후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 160조 1항 제 160조 1항은 호별의 방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항은 그 공직선거법상 그 유세를 해도 되는 장소로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1항과 2항의 내용이 다릅니다. 2항은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민원실이나 공개된 장소고, 1항은 우리가 공직선거법상 방문하면 안 되는 장소. 쉽게 얘기해서 개별 호니까 개별 집, 개인 집이나 아니면은 유료, 아까 말씀드린 경남FC 유료 경기장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제 1항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고 기타 또는 민원실이 아닌 특별히 허가에 있어야만 출입하는 그런 장소. 요 건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직선거법에 선거 유세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인지를 못하고 과거에 처벌받은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고발한 황교안 대표와 강기훈 전 후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그렇고 아직 경남 관할인 경남 창원지방검찰청인가 관할로 이송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는데, 조속히 6개월 내는 수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서 엄중히 적용을 하면은 황교안 후보는 공직선거법으로 최소한 100만원, 150만원 이상 처벌을 받을 것이며, 그와 더불어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요 사안이 황교안 대표를 처벌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가장 크고 효과적인 사건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서울중앙지검 검찰은 공정하고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서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좀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고들이 있었는데 제가 오랜만에 방송을 하는 김에 여러 가지 사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작고 부족한 저를 늘 언제나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께 그리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